일본은 정말 수많은 걸 가졌어요. 천혜자연은 좋죠. 저 임산물, 광산물, 뭐 그쵸. 해산물 다 있죠. 다 있... 토지 비옥하죠. 기후도 사계 뚜렷하죠. 일본의 공업시설은 내수를 충분히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살 그쵸. 만큼 다 돼 있어. 그런데 축복받은 나라가 네. 제일 거예요. 아. 근데 일본에는 제가 그거 있어요. 쿠키오요무 흐름을 읽어라. 네네. 분위기 파악 좀 해. 네네.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쿠키오요무 하면 약간 바람을 읽어라 이런 거로. 공기를 네, 공기를 읽는다죠. 직역하면. 네, 공기를 좀 읽어라. 네네네. 우리나라도 약간 네. 공기가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네네. 하잖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 공기가 바뀌었다라는 게 네. 만화책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격투씬이 네네네. 나왔을 때, 뭐 강적에 나왔을 네네. 때 공기 약간 바뀌는 네네. 막 이런 네. 표현이 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네.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적인 룰이 있다 네. 그랬잖아요. 일본에서는 저 사람 쿠키오 요메나이, 쿠키가 요메나이 그럼 저 사람 공기를 못 읽어라는 뜻인데 분위기 파악을 못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든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아예 다른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조직 속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 다 편하게 있기를 원해요. 아, 이건 약간 좀 튀니까 좀 네네. 그럴 필요가 없어라는 네네. 그런 의미가 약간 네. 있는. 암묵적으로 서로 다 동일하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넌 씨, 아, 네. 이거 네. 들어가서 넌 씨는 같은 그런 우리나라 네. 같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넌 눈치가 없냐? 막 이런 것인데 넌 씨는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룰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게 일본인 거죠. 아, 그래서 네, 이제 네. 교수님이 아까 전에 유학생활 할 네.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드시.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만약에 유학을 가신다거나 네. 아니면 뭐 우리 나라 분들이 이제 유학을 가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와닿는 부분이 그런 그렇죠. 부분이겠어요. 튀면은 조금 약간 신뢰가 되는 외적인 거는 괜찮은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에서도 저는 아닌데 저는 아니고 다른 분들이 좀 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서는 우리는 그냥 아, 네. 저 사람이 개성이고 재밌으니까 우린 괜찮아. 아, 저 사람은 그냥 분위기 메이커야 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는 약간 그게 조금 힘들죠.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오게 되겠죠. 아하. 상사와 이제 부하의 어떤 그 관계가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좀 평등해지고 그쵸, 있는 것 평준화고, 같아요. 네. 일본은 그게 아직도 잘 아직도 지켜지는 이렇게. 위계가 굉장히 강한. 네, 그거 봤어요. 네, 도장 찍을 때 네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네, 네. 비스듬하게 찍고 네, 이렇게 네, 사람 이렇게 찍으면 네. 사장님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찍고 네, 이렇게 네, 찍고 네. 이렇게 그쵸. 찍고 사람들이 이제 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네. 이렇게 네, 표현을 그렇죠. 한다. 네. 이런 게 아직까지 네, 남아 있다. 그렇죠. 아, 네. 왜 그런 걸까요? 저희 나라도 솔직히 네. 이런 미디어를 하기 전에 네. 이렇게 사무직도 많이 네, 해봤는데 네. 거기서 옛날 아이고 또 내가 나이가 나오네. 그때도 저 도장 했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네. 불과 1, 2년 네네. 만에 맞아요. 확 바뀌었어요. 네. 다 디지털로. 그냥 저희는 편하니까. 근데 일본은 왜 그걸 고수하는 거예요? 일본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네. 우리가 겪지 않은 중세 시대를 거쳤어요. 일본 떠오르면 막 무사 사무라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치.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 그냥 즉각 심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튀면 안 돼요. 아, 네, 튀면은 그냥 바로 그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진. 저는 일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은 정말 수많은 걸 가졌어요. 천혜자연은 좋죠. 수많은 그쵸 임산물, 광산물, 뭐 그쵸. 해산물 다 있죠. 다 있지. 모든 것들이 다 있죠. 토지 비옥하죠. 그리고 기후도 사계 뚜렷하죠. 일본의 공업시설은 내수를 충분히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살 그쵸. 만큼 다 돼 있어. 최대 수출국이었어요. 그다음에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인구. 1억입니다. 1억 총활약 그렇죠. 사회란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인구만 유지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있죠. 예, 예, 예. 1억이면 내수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네. 1억 2천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이 축복받은 나라가 네. 제일 재앙이 뭐예요? 지진. 지진. 그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진자, 신사가 많은 거예요. 아. 모든 것을 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 보호해야 되니까. 언제 지진이 터질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신이 그렇게 많구나. 예, 그렇죠. 상명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의 지위로 똑같이 글로 가야지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이 유전자 안에 그게 새겨져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는 있었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약간 평준화가 돼가는 그렇죠. 스타일이지만 예, 예.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게 아직 그리고 뼛속까지 예. 깊숙하게. 그러면서 예전 것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건 또 하나 똑같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본이 디지털이 늦게 된 이유는 네. 거꾸로 정보가 빠져나가는 걸 매뉴얼을 만들다가 늦춰진 거예요.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네. 개인의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정보 유출.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일본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뭐든지 하거든요. 그렇죠. 안전함을 최고로. 음. 신칸센 안전신화. 네. 사고 없잖아요. 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매뉴얼대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니.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메가패스 막 이러고 나올 때 그쵸. 예, 일본은 왜 기술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지금 통신망을 깔았을 때 나타나게 될 폐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대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커서예요. 네.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전자정보 이런 것들도 하지 못, 아직도 도장 찍고 예, 그런 것들이 디지털화를 했을 때 통신망이나 이런 걸 깔았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 부분들. 자연재해도 예, 예. 무시를 할 수 없겠구나.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왜 이렇게 대륙에 진출하려고 하는가? 요만한 섬나라 갑자기 그쵸? 미국의 진주만 폭격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기술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 정신이나 여러 가지나 그들은 정말 대를 이어서 그걸 하거든요. 120%까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으니까 기술력은 계속 높아지고요. 근데 이제 이 내부는 사실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까지 저희 문화와 네네. 사회의 전반적인 네네.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봤더니 이제 좀 문학 네네 문학. 네. 네. 문학 쪽에 조금 넘어가 볼게요. 최근 읽으신 책, 뭐 맨날 읽으시겠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보죠. 네. 예, 최근에는 약간 다자요 오사무라는 작가 인간식격 진짜 많이 보던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간식 실격 인간 보던데. 비웃지 마. 피시피시가 앞에서 되게 피시피시 거리는데. 저 네네. 최근에 그 무라카미 네. 하루키 네, 하루키. 예. 보이지 않는 벽을 그러시군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그거를 출퇴근하면서 네,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지하철 안에서 네, 네. 계속 봤어요. 흡인력이 대단하죠. 네, 이만큼 하루키의 두꺼운 책은. 책인데 네. 그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안 나. 무슨 내용이지?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막 네. 판타지도 있고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네, 맞아요. 심지어 스릴러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모든 것들을 다 넘나들죠. 네, 그리고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루키는 뭐, 네, 뭐 인정할 이런 수밖에 없다고 네. 봅니다. 그 일본 감성이 그 특유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교수님이 읽으신 작품들 중에 네네. 아 이건 진짜 일본스럽다. 네. 일본은 이미 68년에 노벨문학상을 이미 네, 그렇죠. 최초 수상을 했어요. 네.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작가가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네, 맞아요. 했는데 네, 저 여기 설국은 그냥 일본적이라는 이유로 상을 줬어요. 노벨문학상에서 가장 일본적인. 그래서 설국을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책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요거 네. 아니 다 갖고 오셨어. 네, 슌킨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슌킨 이야기. 슌킨 이야기. 슌킨 이야기. 예. 이게 다니자키 준이치로라는 작가가 쓴 건데요. 정말로 일본적이에요. 여기 책 보시면 일러스트가 되게 잘 나왔는데 이게 박연정 왜 옵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거 정말 소개해야 되는 게 네. 저랑 우리 대학 학생들이 같이 하신 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민음사에서 그럼요. 네. 민음사에서 이 책을 번역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조건이 그거였어요. 학생들 이름 다 넣어달라. 처음엔 안 된다 했는데 나중에 우겨서 다 넣었고요. 여기 뒤에 우리 학생들 이름이 쭈루룩 있습니다. 표지에는 다 넣을 수 없다고 네, 해서 제가 잠깐 보시면 봐도 될까요? 일본 문학 번역반에서 번역반. 네. 여기 다 있으시네. 네, 우리 학생들이요. 김명희, 박원희, 어경준, 네, 윤희정, 조현정님. 네네. 다 저희 학교 네, 졸업하신 학생들 분. 졸업. 지금은 졸업한 학생들이고요. 이 책 다예요. 다? 네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다 갖고 오신 네, 거구나. 그렇죠. 이 기회를 잊지 않겠다. 이게 같이 번역한 민음사에서 2권이나 내줬어요. 그리고 요게 바로 전 번역반 친구들이 빠이라는 요게 다자요사무 책이에요. 다자요사무 아까 말씀해 주셨다. 다자요사무의 네. 그 굿바이. 유작이에요. 유작. 그래서 맞아, 우리나라에서 맞아. 최초 번역됐어요. 적혀 있네. 네. 유자. 네네.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그 박연정 왜라고 네네. 적혀 그래서 있구나. 앞 표지에는 이게 너무 여러 명 쓰면 책이 잘 안 팔린대. 어쩔 수 없-
우리 번역반 학생들이랑 우리 요거랑. 학교,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 다. 카인의 후예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 네, 네. 이것도 되게 네, 유명하고 네. 저것도 네, 백치도. 네, 그래서. 백치. 네. 아 이것도 다 자랑 하나 더 하자면 이 책은 지금 절판됐는데요. 다자이 오사무 좋아하는 분들이 소장본으로 원래 책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더 비싸요? 네, 그렇대요. 아 그래요? 절판돼서. 지금 팔면 지금 9,500원인데. 네네. 아 그래요? 절판돼서 요즘 중고서적에서 비싸게 팔린다고 아 들었어요. 이것도 재테크네. 근데 나 약간 재테크. 한 권밖에 안 남았어요. 네네. 그 네. 신긴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네. 정말 일본적이에요. 아. 일본의 그 장인 문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술을 배우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마님을 사랑하는 하녀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하인의 이야기? 하인 그 우리나라 예, 좀 예, 돌쇠 예. 같은. 그런 돌쇠라기보다는 그분을 시중두는, 그러니까 마님을 시중두는, 그러니까 아가씨죠. 아가씨를 시중두는 영화 아가씨 박정현 아가씨 그런 것처럼 거기 예, 나오는 예. 그 그런 아가씨를 시중두는 그 이태리 역할. 아니요, 아, 남자죠, 거기까지? 남자. 그러니까 여성이 그- 아니라 남자. 그치. 남성이 사랑하게 되는 이거 그런. 훔쳐보고 있는 건가요? 훔쳐보는 게 아니라요. 이분이 이 아가씨가 네. 맹인이 돼요. 장님이에요. 아 장님. 그런데 그 세계를 알고 싶어서 네. 이 하인이 자신의 눈을 찌르는 장면이에요. 아 찌르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일본적인 것과 맞닿아 있어요. 아 네. 저는 이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훔쳐보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눈으로 보니까 네, 네, 찌르는 젓가락 거예요. 같은 걸로 달군 새 찌르로 젓가락을 이렇게 예, 찌르고 있는 이렇게 거구나. 찔러서 자신도 맹인이 돼요. 아 그럼 네네. 이분은 또 이 이분은 뭐 사람을 뒤에서 이제 또 저기 돌봐주는 사람인 거죠. 아 이 사람을 네. 또 사랑하는 사람은 네, 아니고. 그렇진 않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네. 아 그렇구나. 되게 근데 얇네요. 네, 금방 이거는, 읽겠는데? 예, 민음사에서 아. 요 문고 시리즈로 나왔어요. 아. 네, 자랑했습니다. 또 하나 자랑 덧붙이자면 여기 같이 공동 번역한 친구 중에 번역가가 된 친구도 있어요. 너무 기쁩니다. 번역가 제가 또 번역가에 네네, 대해서 또 여쭤볼 게 되게 많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번역 많이 하시잖아요. 노벨상에서 네네. 서양 분들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면은 저희 한국어로 보진 그렇죠. 않았을 예, 거, 한글로 예, 보지는 예,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설국도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 자칫하면 작가보다 네. 번역가가 더 중요한. 그런데 아무리 번역가가 훌륭해도 원작이 훌륭하지 않으면 번역이 훌륭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녹아 들어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시아권에서 노벨 문학상을 탄 경우가 이제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3개를 탔죠. 보니까 제가 시대별로 타셨다. 60년대 한 번, 90년대 한 번,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예, 예, 2023년에. 아니다. 17년. 17년. 17년에. 예, 예, 예. 60년대 한 번역이 다를 거고. 네, 그렇죠. 90년대 한 네, 번역이 네. 다를 거고. 2000년대 와서 한 또 음. 번역이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연극을 전공했어요. 아, 그래. 러시아 연기를 되게 많이 해요. 러시아 작품을 네네, 그렇죠. 유명한 것들이 많아요. 안톤 체홉이나 그렇죠. 스타니슬라프스키 막심 같은. 고리키도 네,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럼요. 아유, 문학 쪽. 문학. 그 제가 그 안톤 네. 체홉의 그 갈매기를 하다가 아. 대본에 대가당이란 말이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네네네. 주인공이 대가당! 네. 그래요. 대가당이 도대체 뭐야? 네. 체홉 갈매기가 되게 오래된 아, 작품이죠. 근데 아. 번역 자체가 제가 받은 게 네. 80년대 한 번역 아, 대본을 받은 네네. 거예요. 되게 네. 그냥 근데 대가당이라고 번역했어요. 네네. 대가당이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연출애한테 네, 물어봤어요. 네. 야, 대가당이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데카당스를 줄인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최근에 찾아봤어요. 네네. 니체가 한 네, 네. 말인데 내가 그 문학적이나 문화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고 이게 비난하고 비판을 하고 싶다라는 심정을 대가당이라고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번역을 대가당이라고 하면 누가 하냐? 그렇죠. 그렇죠. 잘못한 분. 그러니까 80년대 보면 네, 약간 네, 좀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갈매기를 네. 다시 대본에 옛날 생각을 봤는데 다 이렇게 그냥 네. 빌어먹을 이걸로 그렇죠. 바꿨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다 시대별로 이렇게 상을 탈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책을 1년에 몇 권 읽나요? 저 많이 읽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읽고 저 만화책은 진짜 많이 읽어요. 만화책은 망가는 진짜 많이 보시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독서 유리. 인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책 판매량 자체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수를 가지고 팔리는데 네. 그 저변이 넓고 독서 인구도 많고 그것이 팔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출판계도 정비되어 있고 글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것을 뒷받쳐줄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책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일본은. 인프라가 많구나.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업 작가들이 작품 그렇죠. 하나 써도 연봉이 300이에요. 일반적인 임금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연봉 결국 일본이 수많은 작가를 배출해낼 수 있는 건 아직도 일본에는 수많은 상들이 있어요. 문학상 네, 같은. 문학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그 격려하고 출판해주고 소비해주는 문화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두텁다고 보시면 돼요. 글 쓰면서 살 수 있어요. 문학은 사실 배고프면서 하게 된다면 누가 하겠어요? 맞아요. 젊은 혈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쉽지 않겠죠. 몇 명의 유명한 작가들만 신진 작가들이 그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출판계 정말로 힘들다고 얘기 듣고 있고요. 인프라가 확실하게 저변에 잡혀 있으니까 네. 번역도 그렇고 사실은 뭐 서구에서는 일본을 굉장히 신비한 나라로 봐요. 일본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일단 일본 하면 음식 뭐 맛있고 맛있고 일본 하면 일단은 예. 덕질. 서양인들한테는 일본이 정말 신비한 나라예요. 알고 싶은 나라. 68년에 일본에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준 이유가 아름다워서예요. 그 일본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고 예, 알고 싶. 가바타 야스나리가 그때 첫 번째 노벨 문학상 딱 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름다운 일본의 나예요. 일본이 아름답다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해줬어. 그러면서 그 한림원에 하얀색 일본 예복 있어요. 네, 남자 네, 예복을 네. 입고 나타나서 연설을 해요. 그때 이미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섬나라는 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서구하고 60년대에 이미 미국하고 나란히 하는 네. 상황이 됐어요. 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게요? 누구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네, 한국 전쟁이 일본을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자신들의 어떤 공공 기반 시설을 메가더 아시죠? 메가더가 일본을 점령하러 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 지위에서 일본에서 마카사라 그래요. 메가더를 발음을 못해서 마카사가 일본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모든 정비를 다 구축해요. 그러면서 공장 세우고 뭐 정비하고 철도 세우고 별거 다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전략 비축 기지로 일본이 부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부를 축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고 기술이 있잖아요. 장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수출을 하면서 60년대 초반에 미국 다음 가는 2위 국가가 돼요. 그러면 서양인들은 어때요? 저 나라 도대체 뭐지? 설국의 서양판 표지는 기모노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에요. 일본의 이미지를 판 거죠. 60년대 서양은 무조건 일본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너무 신비로워서. 날 생선을 못 먹었는데 비즈니스맨들은 나 젓가락으로 사시미 먹을 수 있어. 이게 나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야 라는 나 잘 나가 이 상징이었어요. 일본이 사실 설국이라는 작품을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인들에게 비친 일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본이 이렇게 잘 된 거는 약간 우리나라 좀 등쳐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외면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잘 봐야 돼요. 그치.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일본 사회와 문화이해라는 수업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한 학기에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요. 이 수업을 많게는 700명까지. 근데 왜 듣는지 아세요? 제가 현대의 일본 사회와 문화를 얘기하는데 사실 일본을 외면할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앞서간 미래거든요. 네, 그렇죠. 근대화가 먼저 됐으니까. 그럼 그들이 잘못한 건 우린 하지 말고 네, 그럼요. 그들이 잘한 건 우리도 빨리 하고 더 발전시키자. 네, 진짜 중요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 칭찬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을 잘 알고 좋은 거는 우리도 빼먹고 나쁜 거는 우리도 미리 그냥 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일본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 일본은 해야 돼요. 를 한다고요? Cook show, let's go.